자, 이번 시간 양가로 4번에 나와 있는 4번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양가로 4번에 나와 있는 입주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그러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전자적 방법을 통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은 저희가 전자투표입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입주자 등의 의사를 결정합니다 해서 지문을 확인하는데요. 지금 동그라미 1번은 그러면 전자투표를 통해 입주자 등이 본인의 찬반의 의사를 결정할 사항은 뭐가 되냐 그래서 지문 동그라미 기억에 입대표 동별대표 입대표의 임원을 선출한다면 니은 공동체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라면 디귿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라면 리을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 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미음 그 밖에 관리와 관련 의사를 결정한다 그래서 기억에서부터 미음에 해당되는 총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거는 뭐더라? 전자투표를 통해서 즉 현장에 관계없죠. 예를 들어 외국에 나가든 어딜 가든 인터넷이 구축된 경우라면 뭐예요?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1번, 2번. 여기 이제 전자투표는 결국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절차는 3가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의 기억,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하고요. 니은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저희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두 번째 이것은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본인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여기를 저희가 이 전자투표라고 해서 그와 같은 경우라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사전에 일정상을 알려주는데 기억,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니은 기간 그리고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총 기억, 니은, 디귿에 따른 3가지 사항 입주자 관리주택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전에 입주자 등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문 1, 2, 3번에 따른 전자투표 관련해서 내용 한번 여기는 읽어보니 큰 무렵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부정행위 금지 등이다. 그래서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 2, 3번 한번 읽어가면서 그냥 간단하게 내용 한번 정리하죠. 자, 1번. 자, 공동체 관리 관련해서 입대표 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자산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죠. 여기 보시면 공동체 관리 관련해서 부정하게 재물 자산 이익을 취득하려면 관리사무소장 혼자 또는 입대표 회의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보니까 입주대표 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 공모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법에서는 둘이는 뭐하라? 공모해서 하면 안 된다. 1번. 2번. 입주자당 관리주 입주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한 제공해서 안 되고요. 그 다음 3번. 입주대표회의 및 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을 여기 용도 외의 목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번 나와 있고 4번에서 부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질문 하나 정리 봐주시고 사업주체관리는 간단하게 여기 양가로 1번, 2번 읽어보셔. 사업주체관리 여기서 특별하게 따로 언급될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관리 업무 이관 절차 일단 뭐 살펴봤던 내용들이니까 공사 한 번에 사업주체관리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볼 부분들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스스로 관리하는 저희가 자치관리 규정에 따른 이 지문의 내용 몇 가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치관리란 스스로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의의는 읽어보시면서 저희가 의의에서 일단은 저희가 2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자치관리한다면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시점입니다. 그래서 구성 시점은 최초 구성은 관리방법 결정 요구 1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구성을 하고요. 관리 업무가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바뀌었다면 그 위탁관리 언제까지 저희가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한다. 그래서 구성 시점 의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1번이 지금 최초 구성이 되는 6개월 이내, 동그라미 2번이 업무가 그 관리 방법이 위탁에서 자치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 그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해서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자치관리기구는 입대표의 감독을 받습니다. 당연히 입대표의 감독을 받죠. 그래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했다는 건 소장과 인력 장비를 뿌린다고 했으니까 자치관리기구 구성원이 되는 관리사무소장과 입대대표회의 그 관리사무소장과 그 기술인력 즉 직원은 입대대표회의에서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 사항에 들어가고요.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자, 그러면 여기는 보면 지금 기술 인력과 저희가 장비입니다. 기술 인력은 지금 보면 그 박스에 들어가 있는 관련 법령 공동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가보시면 기술 인력은 밑에 나와 있는 기술 인력은 그 공동 성격이 좀 달라요. 공동택의 승강기가 있냐 유무에 따라 또는 난방 방식 유무에 따라 기술 인력은 저희가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볼 거는 기술 인력과 관련해서 박스 내용에 다음의 기술 인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그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기술 인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 중간에 다만 관리조체가 업무 입대표의 동의를 얻어 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기술 인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술 인력은 입대표회의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용역을 주는 경우죠.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경우라면 해당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굳이 그 관련 법령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갖출 필요 없다는 것 내용 하나 잠깐 정리하시고요. 장비는 밑에 나와 있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상용 급수 펌프인데 명칭은 여러분이 비상용 급수 펌프라고 지문에 등장할 수 있으면 이걸 대신에 양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수중 펌프를 말한다. 그래서 비상용 급수 펌프 또는 수중 펌프란 지문으로서 같이 이해를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절연저항계 또는 이름을 명칭을 누전 측정기라 그래서 절연저항계 또 누전 측정기 한 대 이상 그리고 건축물 안전점검 보유 장비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망원경에서부터 누수 참지기 각 1대 이상의 장비 그래서 장비는 크게 이제 보시면 세 가지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선임. 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보죠.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 등 입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그래서 자치관리기구 대표된 소장을 선임하려면 입대표의 구성원의 원칙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 양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원을 말하는 입대표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의 얼마? 과반수 찬성으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대표의 구성원은 규약상 정원이 전부가 다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 전부가 선출될 수 있지만 규약상 정원이 10명이 모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규약상 정원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다면 그 3분의 2의 과반수 찬성으로도 소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 봐주시고 2번. 2번은 그와 같은 정족수에 따라 소장을 선임했네요. 그런데 선임된 소장이 어떤 자의반 타의반의 결혼이 발생했다면 저희가 다시 재선임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저희가 재선임하세요. 재선임은 저희가 보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저희가 30일 이내 재선임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문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두 번째 줄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새로운 소장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3번 입대표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구성원은 여러분이 누굴 생각하시면 돼요? 입대표의 구성원이 되는 자를 선출합니다. 그 구성원을 제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동별대표자죠. 그래서 입대표 구성원인 동별대표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은 절대 겸직, 금지입니다. 그래서 자치 관리는 실제 보면 내용은 그리 많고 복잡한 내용도 실제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방금 제가 살펴보았던 그 정도 내용이면 자치 관리에 관한 내용은 큰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5번의 위탁 관리입니다. 위탁 관리. 자, 위탁 관리는 지금 공동주택이 위탁 관리로 결정이 된다면 해서 그러면 위탁 관리는 누구에게 위탁을 줄까요? 이거를 스스로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업자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을 주어서 이 위탁을 하면 주택관리업자가 그 계약기간 동안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걸 위탁관리합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면 바로 할 수 있냐?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하면 반드시 뭡니까요?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갈 1번에 동그라미 1번.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등록상이 변경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신고는 누군가요?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등록은 저희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저희가 등록을 하고서 그 등록상의 변경사유가 발생 역시 마찬가지로 뭐합니까? 변경신고까지 가는 것.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2번은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 등록의 말소 2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다시 등록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등록 말소 사유를 이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리할 건데요. 등록의 말소는 2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다시 등록할 수 없고 등록은 누가 신청합니까? 주택관리사가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5번. 주택관리업자 지위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에 위임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준용을 한다 봐주시고요. 그러면 주택관리업을 등록을 할 때 시장군수구청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다고 그랬는데 등록은 아무나 할 수 있나? 아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등록을 할 때는 저희가 이와 같은 등록 기준에 해당이 돼서 이 기준을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을 크게 보면 지금 구분해 보니까 몇 가지로 구분했냐면 등록 기준은 저희가 4가지 등록 기준을 두어서 크게 보면 4가지 자본금, 기술능력, 주택관리사, 시설 장비에 관해서 크게 4가지로서 자본금은 2억 원 이상이고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기술능력 4가지 중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저희가 기술능력. 그러면 그 중에 저희가 기술능력은 여러분이 요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뭘 구분하냐면 저희가 산업기사인지 기능사인지 이런 것까지 체크해야 되나요? 네. 시험은 한번 이 기사, 산업기사, 직군을 한번 나누어서 이거를 다르게 물었던 적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기술 직군, 능력에 관한 직군은 크게 3가지. 전기, 연료사용 관련, 고압가스 관련 위험물 취급인데 저희가 그 중에서 산업기사는 전기와 그 다음에 열입니다. 그래서 전기와 열 관련해서 자격 기준은 뭐예요? 산업기사 이사 자격.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직군은 기능사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전기 산업기사 이상, 두 번째는 뭐예요? 열관리 산업기사 이상. 그러면 제가 요 2가지를 빼 나머지는 다 뭘로 갑니까? 기능사로 가서 일단은 4가지 등록 기준 중에서 직군을 물었을 때 산업기사와 기능사 정도를 한번 구분하고 이걸 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지 않아 그냥 통과해도 되겠지만 한번 지문을 산업기사와 기능사를 구분할 수 있냐를 기출로서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가볍게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격자는 보는 안 됩니다. 그 3번째 나와 있는 자격자 기준에 누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1명 이상에서 주택관리사만 해당되지 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저희가 등록에 관한 기준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시설은 뭐 사무실 하나 있고 장비는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과 두 번째 절연장계 또는 누정 측정기 1대 이상이다. 그래서 장비는 저희가 2가지 장비를 두고 있고요. 양가로서 한 번에 등록 신청 가볍게 쭉 한번 해서 보시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양가로서 한 번에 등록 신청 시 관련 첨부 서류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한 5가지 첨부 서류하고 그래서 여기 1번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동그라미 4번. 저희가 보면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그 등록상에 변경사유 발생 무슨 신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변경신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동그라미 4번. 등록상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저희가 지문에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출되는 서류 한번 가볍게 정리하시고 그 변경신고에 관해서 동그라미 4번에 며칠 이내 변경신고하나요? 15일 이내 변경신고. 여기 이제 관리상의 의무에서 자, 위탁관리는 실제 보면 주택관리업적 위탁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위탁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입주대표회의가. 입주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맡기지만 실질적인 그 공동체 관리사무소에 출근을 해서 관리하는 건 주택관리업자가 아니라 주택관리업자 본인이 그 위탁받은 공동택에 파견될 관리사무소장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된 소장이 직원의 입주로서 그 공동택에 가서 근무하는데 그 배치된 공동택의 소장이 그만둬 버렸다면 역시 마찬가지 자치 위탁관리인 경우에 주택관리업자에 채용이 된 관리사무소장이 그만뒀다면 이때는 재배치는 며칠 이내 저희가 재배치할까 그래서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5번의 두 번째 줄 주택관리는 주택관리소박의 해임 그 밖의 사이로 결혼이 생긴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한다. 그래서 재배치는 며칠 이내인가요? 15일 이내에 재배치합니다. 네.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고 이제 동그라미 양가로 5번으로 가죠. 자, 양가로 5번은 지금 뭘 좀 전에 보면 했던 것 중에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시군구청장이 하고서 주택관리업 하다가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 제한 규정이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자냐면 2년이 지나자면 등록을 다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양가로 5번의 등록 말소 규정을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여기는 그러면 주택관리업자가 잘못했다면 뭐 한가요? 저희가 등록을 말소합니다. 등록 말소는 정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요. 등록 말소란 건 저희가 필연적입니다. 필연적과 임의적 등록 말소입니다. 좀 전에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갑니다. 네, 첫 번째 등록했네요. 등록하고서 주택관리업을 하고 하다가 잘못하면 영업정지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영업정지 사유가 아닌 그보다 중요한 등록을 말소합니다. 또 마찬가지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니까 주택관리업 등록, 영업정지 등록 말소는 다 누구? 시장군수구청장의 주택관리업 등록, 영업정지 등록 말소까지 해서 일단 시장군수구청장이 등장을 하는데 양가로 5번은 지금 사유는 필연적 등록 말소와 임의적 등록 말소로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필연적 등록 말소는 일단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란 이야기는 일단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요. 그래서 필연적인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한답니다. 그러나 선택이 임의적인 사유면 이거는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임의적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등록을 말소하기는 조금 사유가 조금 경미하더라면 뭐한가요? 일단은 말소하지 않고 1년여의 기간 동안 무슨 처분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필연적이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지만 임의적 등록 말소에 해당하면 그때는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건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말소해버린 임의적인 사유라면 말소할 수도 있고 또는 1년의 기간 동안 무슨 처분을? 영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럼 일단은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필연적인 등록 말소 사유를 먼저 정리한다면 양가로 5번, 1번 갑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터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서 다만 기역, 니은, 지읒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그래서 1번에 그럼 여기서는 뭔가요? 여기는 기역과 니은과 지읒이죠. 그러면 기역, 니은, 지읒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부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세 가지 지문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들어갈까요? 기역. 자, 기역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면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니은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래서 기역, 니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읒이었으니까 지읒은 다른 자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라면 그래서 기역, 니은, 지읒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는 뭔가요? 주택관리업 등록을 반드시 말소합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지읒을 제한 나머지는 그러면 요 세 가지 나머지는 선택이 가능한 뭐예요?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서 기역, 니은, 지읒을 뺀 나머지 임의적인 사유입니다. 해서 사유로서 경우에 따라 중하다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내 기간 동안 뭐 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필연적인 임의적인 사유로서 등록 말소 처분이 아닌 영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실 것. 임의적인 사유로서 등록 말소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을 저희가 내립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때 1년 이내 그러면 영업정지는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내리는데 그러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저희가 명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또 사유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보면 사유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3개월에 따른 처분을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해당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간 동안은 뭐예요? 주택관리업을 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은 영업정지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를 저희가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있죠. 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문을 닫아야 하지만 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해당 기간 동안 영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에 3개월 동안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문을 닫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잠깐 보류하고 여기부터 하고 명할 수 있다를 설명해 보죠. 그러면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필연적인 사유가 아니지만 임의적인 사유 중에서 걸리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걸리게 되면 그 행정처분 기간 동안은 영업정지를 내리게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사유가 있더라. 그래서 그 사유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 세 번째 줄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하고 시효 또는 이응, 시효 또는 이응에 해당한다면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시효 또는 이응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때는 뭐예요? 그 해당 처분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시효하고 이응을 먼저 한번 정리하고서 들어가 보죠. 자, 시효는 어느 경우냐? 그래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라면 이응.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선 충당금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그래서 시옷하고 이응은 뭡니까? 이때는 해당 영업정지 처분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면 임의적인 사유로서 시옷하고 이응을 빼 나머지 경우라면 뭐예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영업행정처분 기간 동안 문을 닫을 수 있지만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뭘로도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해당 처분 기간 동안 이 명할 수 있다는 해당 처분 기간 동안 무엇로서 이거를 주택관리업은 그대로 가되 뭘로서 대신하더라 저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기간 동안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따라서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그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을 뭘로 돈으로 계산해서 내는 뭐를 과징금을 내고서 뭐 하더라 주택관리업은 그대로 할 수 있더라. 그럼 일단 저희가 지금 정리한 건 뭘 정리했어요? 필연적인 사유 하나 둘 셋에서 요거 하나 기억하셔서 정리하고요. 필연적인 사유 하나 둘 셋 그리고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두 번째에서 저희가 시효하고 이응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간 동안 뭐예요? 과징금으로 대신 내고서 해당 처분 기간 동안 주택관리업은 그대로 가겠다 해서 세 번째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또 볼 것은 저희가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정리할 건데 결국 이거는 저희가 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제가 정리할 건데 그 전에 이걸 하나 정리하고 가보죠. 자, 필연적인 사유든 임의적인 사유든 간에 등록이 말소되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임의적인 사유로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려요. 그러면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는 결국은 뭐예요? 아예 주택관리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주택관리업을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피해를 누가 그 위탁을 준 공동주택에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또는 저희가 영업정지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누가 시장 군수구청장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일정 기한 전에 위탁을 맡은 입주대표회의가 그 사항을 알려줘야 입주대표회의에서는 사전 대비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면 최소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려고자 할 때 최소 얼마 기간은 몇 개월 전에 1개월 전에 누구에게 이때 1개월 전에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말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합니다라고 사전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밑에 나와 있는 제가 동그라미 2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공동주택에서 영업정지든 말소든 간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과징금에 관한 내용을 한번 몇 가지를 정리해 보죠. 자, 그러면 과징금은 돈이에요. 그러면 돈이란 건 지금 예를 들어서 3개월의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3개월 동안 문을 닫는 게 아니라 3개월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만큼의 뭐를 과징금으로 돈을 내게 해서 내고서 그 기간 동안은 뭐더라? 주택관리업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과징금은 저희가 돈입니다. 그러면 돈이다 보니까 지금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계산이 되어야만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에서 세 가지 수치를 그래서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 1일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된가요? 3개월, 개월
개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짧게는 28일부터 31일까지 있다 보니까 1월은 그럼 영업정지 1월은 며칠이냐 해서 영업정지 1월은 제가 30일을 기준으로 삼고요. 자, 그러면 1월은 1월은 일수를 30일 계산하고 그러면 하루는 얼마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하루는 저희가 3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 일수가 결정이 되고 금액이 결정됐다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산정된 금액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산정된 금액은 계산된 금액 모두를 낼 건 아니에요. 저희가 상한액을 정했어요. 얼마를 정했냐면 여기는 저희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금액은 1월과 1일 얼마냐 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계산하도록 금액 얼마를 1천만 원을 저희가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1일당 3만 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죠. 그렇죠? 1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은 범위에서 과징금을 결정합니다. 2번. 시장군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는 위반 행위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제 통지했네요. 그러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금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금액을 통지했어요. 누구에게? 주택관리업자에게 통지했겠죠. 그러면 주택관리업자가 그 금액을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그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는 지금 보면 기한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래서 과징금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그 돈을 납부합니다. 네. 그런데 요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문제가 그래서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래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며칠인가요? 저희가 7일 이내. 그래서 원칙은 통지로부터 30일에 내야 되지만 천재지변은 그 밖에 부득이 사유로 낼 수 없다면 그때 며칠인가요? 7일 이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 납부까지 해서 동그라미 3번 정리해서 그러면 지금 하나 주의할 건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납부하는 계산과 납부에 관한 부분들인데 어느 부분이라면 지금 나와 있는 지문 중에서 기역, 니은, 지읒은 플러스 과징금으로 과름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기역, 니은, 지읒이면 이 셋 중에 하나에 대한 문을 닫아야 되는 건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No. 마찬가지 임의적인 사례에서 모두가 아니라 임의적인 사유 중에서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시효다고 이용도 플러스 이것도 저희가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지문도 X죠. 그래서 지금 과징금에 관한 규정은 금액과 납부에 관한 수치를 정리했지만 요 수치 계산 납부에 관한 수치도 중요합니다만 과징금은 어느 경우는 절대 플러스하면 안 되더라. 필연적인 등록 말소에 플러스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No. 그 다음 방금 봤던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시효다고 이용도 과징금을 가름할 수 있다? No. 그래서 여기 셋 둘을 빼 나머지라면 그때 영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기간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지.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없다는 것은 필연적이나 그리고 필연적인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사유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는 정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하나 정리해 3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관련한 4, 5번은 큰 의미는 없고 해서 가볍게 정리하시고 6번의 행정처분은 그냥 지금은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행정처분에 가면 지금 두 가지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일반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요. 양가로 2번은 저희가 보면 사유별에 따라서 개별 기준이다 그래서
위반액이 종별에 따라 영업정지 몇 개월인지부터 쭉 해서 사유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은 일반 기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양가로 2번은 위반액이 종별에 따라 가부터 해서 마지막 쭉 해서 마지막 카번까지 해서 필연적 임의적을 이 개별구된 박스에 다 넣고 필연적임 1차에 관한 사유부터 임의적인 사유로서 영업자의 행정처분이라면 1, 2, 3차에 따른 위반행위 종별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표로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제가 다음 심화과정 할 때 요거는 그때 들어가실게요.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에 따른 두 가지 일반 기준과 개별 기준은 요거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그러나 최소 가장 기본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등록 말소가 여기 설명된 요 두 가지 정도 등록 말소에 따른 설명드린 요 부분하고 플러스 관련 과징금 관한 요 두 가지 규정 정도는 여러분이 말소 관련, 과징 관련 요 두 가지 규정은 여러분이 정리를 이건 굳이 정리라서 외운다는 개념은 일단 지금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분류하시고 이러한 수치라든가 지문 정도 확인하는 시간을 지금은 갖자. 그리고 이와 같은 표에 관한 이런 부분 심화할 때 좀 묶어서 필요하다면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6번의 그 행정처분에 따른 일반 기준과 개별 기준은 여기는 다음 심화 때 필요한 거 묶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